안녕하세요. 최윤의 행복공장 최윤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제가 지금 7번 읽기 공부법 이 책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수능도 얼마 안 남았고 또 그 외에 자격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새삼스럽게 공부법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뒤적뒤적거리게 되고 관심 있게 되고 그렇게 되네요. 네. 같이 읽고 저도 생각하고 여러분도 생각하는 시간 가지면서 공부에 대한 나의 마음을 정비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는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라고 야마구치 마유 작가가 말씀을 하셨어요. 공부는 목표가 아닌 수단이다. 되고 싶은 나를 위한 도구가 되어주죠. 멋진 사람이 되고 싶고 많은 능력을 가지고 싶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기여하고 싶은 부분도 있고 나 자체를 크게 만들어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준비가 되어지지 않으면 내 안에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내 안에 만들어 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신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실 때 생명과 사랑 그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저는 믿거든요.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생명.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라. 그리고 신께서 무한한 우주의 신께서 네 안에 무한한 나의 능력을 씨앗을 심어 놓았다. 그 씨앗을 가지고 너는 세상에 나가서 너의 창조성을 펼쳐라.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저를 보내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씨앗을 가만히 마른 땅에 놔둔다고 해서 그 씨앗이 열매를 맺는 게 아니죠. 걔는 땅에다가 심어야 돼요. 그리고 살펴줘야 되고. 네, 그래서 무한한, 엄청난, 대단한, 상상할 수 없는, 나로 인해 비롯되는 상상할 수 없는 선한 영향력들을 세상에 펼쳐줘야죠.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사실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행복해지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내가 나눔을 베풀고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행복하고 무언가 깨닫게 되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내 가치를 만들어야 돼요.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서도 물론 너무너무 귀하죠. 우리들은. 근데 내 안에 내가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공부하고 애쓰고 열심히 하면 그것이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공헌하는 또 일이 돼요. 그리고 또 나에게 가장 큰 행복은 뭘까요? 내가 커지는 거죠. 나의 가치가 보이지 않는. 우리들이
아,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나는 왜 이렇게 안 예쁘지? 나는 왜 이렇게 뚱뚱하지?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지? 나는 왜 이렇게 다리가 짧지? 나는 다리가 왜 이렇게 두껍지? 라고 나의 외적인 가치를 많이 생각하고 살아요. 그리고 내 보이는 외적인 모습이 나의 전부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요. 그런데 사람은 외면으로 보이는 게 그 사람이 아니고요. 그 사람 안에는 무한하게 펼쳐낼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 힘에 물을 주고 영양분을 주고 그 힘에 우리가 정성을 들이고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배움이에요. 배움. 배우지 않는 사람, 배운 사람. 무엇을 배워야 되죠? 네. 가장 큰 사랑을 배워야 되고, 그쵸? 사람의 가치가 얼마만큼 고귀할 수 있는지도 배워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함께 사는 건지, 어떻게 살아야 나누고 사는 건지 배워야 되고, 어떻게 사는 것이 내가 행복하고 타인이 행복할 수 있는 건지, 그걸 배우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걸 배워야 하죠.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제도권에서 만들어준 어떤 공부들, 어떤 자격들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런 자격들이 필요해요. 네. 공부만 잘한다고 그 사람이 절대 훌륭한 사람은 될 수 없어요. 그쵸? 네. 우리가 배우는 이런 자격시험이나 또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나 이런 모든 것들은 그냥 우리의 목표를 위한 작은 수단이에요. 이 학습이나 공부가 나를 짓누를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쵸? 얘는 큰 산이고 나는 조그만한 개미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가 커다란 존재고 나는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커다란 존재거든요. 그 존재에 불을 밝히는 작은 작업이 우리가 하고 있는 공부일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은 살면서 나의 커다란 가치를 더 많이 깨닫고 더 발현시킬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저는 믿고 삽니다. 네, 공부는 목표가 아니에요. 그냥 멋진 내가 되기 위한, 아름다운 내가 되기 위한, 행복한 내가 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도구예요. 도구는 내가 마음대로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멋진 내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어떤 지금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 나의 과제들부터 조금씩 하면 되죠. 지금 당장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지금 당장 책상 앞에 앉아야 돼요. 여러분, 책상 앞에 먼저 앉는 게 가장 우선이에요. 네. 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멋진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책상 앞에 바로 앉고 공부를 미뤄서는 안 됩니다. 자, 책상 앞에 앉는 것은 자기 의욕에 시동을 거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가지고 이동을 해요. 만약에 어디 여행을 한번 가볼까요? 여행을 갈 때 자동차를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이상 가족끼리 여행을 간다고 한다면 또는 연인끼리 여행을 간다고 한다면 이제 차를 타고 가겠죠. 차가 굴러야 오랜 시간 걸리지 않아서 내가 내 발로 직접 걷지 않아도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차에 앉아야 되고 우선 시동을 걸어야 되죠. 책상에 앉는 것이 차에 앉아서 시동을 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책상에 앉아서 책을 펼치고
그래야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한 학습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책상 앞에 앉는 것. 공부가 하기 싫어요. 더 놀았으면 좋겠어요. 게임도 했으면 좋겠어요. 친구랑 막 더 수다도 떨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순간 무슨 생각을 하면 될까요? 나는 최고의 내가 될 거야. 나는 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커다란 사람이야. 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 나의 최고의 내가 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공부를 해야 돼. 자, 그러면 모든 거를 끊고 책상에 앉으시면 됩니다. 그거부터 시작하면 돼요.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책상에 앉아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7번 읽기예요. 어제 읽었던 거 오늘 또 편안한 마음으로 또 읽고, 그쵸? 그렇게 반복해서 매일매일 나를 연습하고 훈련하는 과정으로 여러분의 능력을 키워가시는 거예요. 뭐가 막 대단한 능력이 요구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라고 했나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존감이 없죠. 나는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잘 못해. 난 잘 모르겠어. 난 못할 것 같아. 아주 심하죠. 그런 생각이 든 이유는 뭘까요? 제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끊고 제자리에 책상에 앉아서 모든 외부의 의식을 차단하고 내가 배우고자 하는 것에 집중하는 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죄책감이 생긴 거예요. 사람을 우리가 잘 못 살게 하는 가장 커다란 게 죄책감, 두려움이거든요. 죄책감은 두려움을 만들어요. 두려움은 행복으로 가는 길, 자기 완성으로 가는 길을 막아요. 그래서 성실한 태도로 자기 자신을 대하는 것, 성실한 태도로 자기 자신을 대하는 것, 이런 개념 여러분들 잘 이해하실까요? 니체가 말했답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존경하라고. 위대한 철학가 니체가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존경하라고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자기 자신을 대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대할까요? 요즘에는 그렇게 공경에 대한 의미가 우리가 자주 볼 수 없어서 조금 그렇지만 예전에 우리 전래동화 같은 데 읽어보면 아주 극진한 효자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 상상이 되나요? 극진한 효자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대하는 방식, 그런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왜 상상하라고 하냐고요? 자기 자신한테 그렇게 하라고요. 자기 자신한테, 나한테 극진하게 대하는 것. 자, 그럼 극진하게 어떻게 대하는 게 내가 나에게 대하는 걸까요? 삼시세 때 시간 맞춰서 건강한 음식 적당히 먹고요. 내가 해야 할 일 정해진 시간에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내가 봐야 할 거 앉아서 세상 부럽지 않은 멋진 공자님의 자태로, 그런 자태로 앉아서 책을 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책이 내 머리에 그대로 흡수될 거라고 믿고 앉아서 집중해서 매일매일 정해진 분량을 공부하고, 어느 정도 학습이 됐다 싶은 것은 또 문제도 풀고 또 쓰고 하면서 익히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극진하게 대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나쁜 말, 욕은 말할 것도 없죠. 욕은 말할 것도 없죠. 나쁜 말은 나쁜 말을 사용하면
제가 녹음해 놓은 게 아마 있을 거예요. 말의 힘에 대해서 운이 좋다라고 말하라 라는 그 책을 보면 내가 좋은 말을 하면 그 좋은 말이 나에게 온다고 하죠. 타인에게 한 말도 그 좋은 말이 나에게 돌아온다고 하죠. 자, 공부는 자기 자신하고 대면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바깥에 있는 걸 보는 걸 좋아해요. 나를 보면 짜증나고 내가 싫어요. 바깥에 사람들 보는 거, 바깥에 이쁘고 멋진 연예인 보는 거, 바깥에 있는 정보 보는 거, 바깥에 남들이 만들어 놓은 게임 보는 거, 바깥에 있는 사람들 쳐다보는 거, 그런 거에 재미를 찾지만 자기 자신을 대면하는 일은 굉장히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또 침묵을 견뎌하기 어려워해요. 하지만 내가 나를 바로 보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와 대면하는 일은 나를 굉장히 크게 성장시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공부하는 이 시간은 나를 성장시키는 아주 커다란 힘을 가진 시간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책상에 앉아서 경건한 마음으로 학습하도록 자기 스스로에게 계속 암시하도록 하세요. 신념의 마력, 이 시대의 위대한 철학자 랄프 알도 에머슨이 쓴 아니요 에머슨 책은 아니에요. 신념의 마력. 아이고 신념의 마력은 작가는 까먹었어요. 신념의 마력에 보면 그 자신의 신념을 세우는 방법, 신념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설명이 되어 있고요. 랄프 알도 에머슨의 자기 신뢰를 보면 모든 것이 힘이 내 안에 있구나 라는 깨달음을 주는 영감이 넘치는 글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책을 제가 신념의 마력이나 에머슨의 자기 신뢰는 제가 첨언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멋진 글들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다 첨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불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그대로 읽어놨어요. 뭐 다는 아닙니다만 보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고 자기 자신을 위대하게 만드는 가장 첫 번째가 자기 자신을 위대한 사람으로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잘 활용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공부가 힘든 게 모든 세상을 내가 나의 내면으로 집중시켜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돌을 닦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바깥으로 발산시키고 바깥으로 자기 표현을 하고 싶어 하는데 모든 거 접고, 그쵸? 공부에 집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려움을 극복했을 때 나에게 커다란 힘이 생기고 커다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크게 되고 싶은 사람, 나는 성공하고 싶고 난 정말 멋진 사람이 되고 싶고 물질적인 성공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남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라면 자기 가치를 쌓는 일에 집중하셔야 해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대충 살고 싶어요. 전 대충 살다가 말 거예요. 라는 사람도 있어요. 자, 행복공장이에요. 이곳은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책도 읽고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자기의 생각을 점검하고 마음을 점검하는 곳입니다. 행복공장에 오신 여러분들은 훌륭하고 멋진 사람이 되어서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두 다 자격이 있어요. 잠깐 외부의 것들을 차단하고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면서 공부에 집중해서 자기의 실력을 쌓는 일이 자신을 행복하게 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자, 책상에 앉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지나치게 세밀한 계획은 오히려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본인한테 나는 이거를 못 해냈어 라는 죄책감이 생긴다고 해요. 네, 가끔 학생들을 볼 때 계획을 긴 시간을 세워서 아주 빽빽하게 계획을 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을 보면 굉장히 나는 이만큼을 못했다라는 죄책감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자기에게 부여한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게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작가 역시 그 부분이 심리적으로 나중에 자기를 압박하는 거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빡빡하게 하는 건 좋지 않다라고 이 작가도 얘기를 해줘서 상당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자, 자기와의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공부에 있어서는. 그쵸. 자기와의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스스로 어떤 암시, 암시가 아주 정말 중요하죠. 네, 암시를 통해서 자기와의 약속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가끔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실력은 별로 없습니다. 네, 공부는 별로 못하는데 정말 칼같이 제 시간에 와서 제 시간에 앉아서 그 제 시간에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정말 받아들이는 게 적은 친구들임에도 불구하고 제 시간에 와서 아주 좋은 자세로 앉아서 공부를 하고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당장 성적이 오르지 않더라도 저는 그 친구들을 정말 훌륭한 사람들로 봐요. 그 친구들은 제 시간에 와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선생님하고의 약속을 지키고 자기 자신에게 약속을 지키는 그것으로 그 친구들은 굉장히 잘 살 거라고 저는 쳐다볼 때마다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하면 되는데 와서 제 시간에 오지도 않고 약속을 어기고 그런 친구들은 나중에 삶을 살 때 자기가 뭔가를 하고자 할 때 쉽게 말해서 시동조차 못 거는 학생들이 얼마나 탄력을 받아서 앞으로 향해 나갈 수 있을까요? 삶은 자기 자신하고 약속을 지키는 거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내가 조금 빨리 학습을 하고 내가 조금 이해력이 좋고 하는 친구라면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라는 부분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공부가 안 되더라도 약속을 지키는 거죠. 가만히 앉아서 내가 봐야 할 걸 보고 있는 거죠. 이분도 109페이지에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어요. 사람은 집중력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요. 순간 집중력은 뭐 길어봐야 40분에서 90분. 성인을 포함해서 그렇고. 또 뭐 좀 더 하루에 전체적인 또 뭐 어떤 업무나 이런 집중 시간을 해도 8시간 이상이 최대치라고 합니다. 그 이상 집중력을 유지하는 게 무리라고 하기는 해요. 근데 이분은 대학 입시 준비를 할 때 14시간을 공부를 하고 사법시험을 준비할 때 19시간 반이라는 시간을 투자했대요. 근데 그 시간을 완전하게 공부에 집중을 할 수는 없었대요. 문장을 눈으로 쫓기만 할 뿐 읽지 않는다거나 전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이 일상이었던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어쨌든 계속한다. 책상 앞에 앉아서 책을 펼치고 페이지를 넘기는 행위를 그저 계속했대요. 공부 좀 쉬고 그 시간에 차라리 쉬는 게 낫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기도 했대요. 단호하게 본인은
어쨌든 계속하는 것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뭔가 어쨌든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는 내가 잘하고 있구나 라는 성취감을 만들어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내가 계속 뭔가에 집중하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에 스스로 대견함도 느끼고 내가 기특함도 느끼고 내가 잘하고 있구나 라는 그 생각이 그 다음 날 그 시간을 이끌어가는 힘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어쨌든 책상에 앉아서 계속 뭔가를 공부를 하고 있는 것. 이것이 이분이 정말 강하게 중요하다고 소리 높여 외치는 핵심 사항인 것 같아요. 참 책을 읽어보면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는 게 느껴져요. 이렇게 공부했구나. 불합격의 공포도 있고 나 혼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그 불안감, 막 공부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괴로웠던 것들, 그리고 시골에서 15살인가 어린애가 올라와서 미친듯이 공부를 하고 내 약점이 뭐고 내 실수가 뭐고 내가 이런 부분은 너무너무 서툰데 어떡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목표를 위해서 본인을 계속 본인하고의 약속을 지켜가면서 절박감에 하루 19시간 이상을 매진해서 그렇게 오늘의 본인을 만들었다고 해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모든 시작을 매일매일 제 시간에 앉아서 본인이 약속한 시간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첫 번째라고 생각해요. 저도 저 같은 경우는 공부가 별로 어려웠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따로 뭘 공부를 한 적이 없고 학교에서 공부하면 그냥 약간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는 책을 읽으면 머릿속에 그냥 그게 암기가 됐었고 책을 이렇게 보면 페이지가 머릿속에 그냥 사진처럼 찍혔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옆에서 빨래하고 있으면 교과서를 줄줄 이렇게 읽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어릴 때 뭐 이렇게 독서를 많이 했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초등학교 때. 우리 부모님께서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게임 분들은 아니셨고 너무나 평범한 보통 분들이셨고 살기 힘들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살았던 분들이셨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 그때 본격적으로 그랬군요. 아니네요. 초등학교 때 부모님께서 제시해 주신 건 없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쯤에 그 교보문고에서 살았었어요. 학교 끝나면 버스 타고 가서 교보문고 광화문에 교보문고에 가서 거기 가서 책 보고 책 너무 갖고 싶은 책이 있는데 그걸 몰래 한 권 훔쳐갖고 나오다가 아버지 정도의 연세 되시는 그 관리자분께 조용하게 이렇게 혼이 나고 돌아왔던. 근데 너무나 참 이렇게 눈빛이 저를 이렇게 안쓰러워하시면서 기특해 하시는 그 눈빛이 두 가지가 교체됐었는데 잠바 속에다가 그거를 너 이거 왜 훔쳤니? 그래서 너무 갖고 싶어서요. 부모님한테 사달라고 그러지 그랬니? 그럴 수 없어서요.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다음부터 그러지 말거라. 네. 너 매일 오니? 네. 굉장히 참 생각하면 짠한 제 모습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겨울이었는데 끌고 그렇게 제가 그렇게 다녔어요. 교보문고에. 그래서 거기에 앉아서 바닥에 앉아서 그렇게 끊임없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학교 때 또 책을 좀 봤었고 고등학교 가서 본격적으로 이제 인문학이나 철학 쪽에
뭐 김용옥, 뭐 돌 김용옥 뭐 이런 분들 거 책 다 생기는 족족 사다가 집에서 쳐다보고 그랬었는데 뭔 얘기하다 일로가 갔나요? 네. 어쨌든 그래서 공부를 그렇게 했고 어쨌든 제가 공부를 그렇게 어려워하지는 않았었어요. 저는 그게 아마 독서력이 공부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거의 2학년 때인가는 뭐 학교를 잘 안 다닌 것 같기도 하고 3학년 때인가는 근데 4학년 때 바로 뭐 수학은 굉장히 쉽더라고요. 그 패턴 이해가 너무 쉬워서 수학은 어렵다고 느껴본 적이 없고 공부를 굉장히 쉽게 했었어요. 뭐 안 나오면 말고 성적 공부 내가 해야지 하면 성적 쉽게 나오고 안 하면 그냥 말고 그랬는데 그게 저한테는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부족했던 게 이 작가처럼 꾸준히 앉아서 하는 게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그 자리에 앉아서 꾸준히 하고 있어야 되는 것. 그게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그 사람의 또 다른 아주 중요한 가치로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자기 자신하고의 약속을 잘 지키는 것. 그래서 정말 부탁 강조 제 시간에 나가서 제 시간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 내가 약속한 시간에 앉아서 책상에 앉는 것, 어떤 상황이 와든 나는 그것은 해야 한다라고 자기 자신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 내가 존중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굉장한 거거든요. 나를 절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아주 굉장한 거예요. 네. 오늘 요 책은 7번 읽기 공부법. 네. 이 책은 이제 오늘 시간으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 공부 열심히 해요.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네. 더 나은 나, 더 내가 될 수 있는 최고의 나가 되기 위해서 공부는 수단일 뿐입니다. 네. 사랑해요. 네. 항상 여러분하고 함께 할게요. 사랑합니다. 고마워요. 우리 또 만나요. 안녕.